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문제집을 보시고 4절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나와 있죠. 요약집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자, 과세 대상 요약집에 보면 45페이지에 보면 그 아래 2절에 과세 대상 1번에 토지 나와 있죠.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들 뒤로 넘기면 별도합산, 종합합산 나와 있죠.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토지 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의 토지를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이냐, 별도합산이냐, 종합합산이냐 이걸 구분한 문제가 시험 문제 한 문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토지 이 구분이 안 되면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구분이 안 되면 세일도 안 되고 그러고 뒤에 가면 이 자체가 시험 문제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이 안 되면 재산세가 상당히 어려워져. 그러니까 잘못하면 시험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되게 되니까 이걸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 그래서 먼저 토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정도는 암기하고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에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항상 분리과세금은 저율, 고율로 저율에 0.07%, 0.2%, 0.07% 가장 낮은 것이 농지, 목장용지, 임야로 사용되는 토지, 0.2%는 공장용지죠. 산업용지들. 고율은 사치성이 두 가지 나와 있죠. 두 가지. 그래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하고 주택은 주택 쪽으로, 고급 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니까 빠졌고, 알았습니까? 고급 선박은 토지가 해당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별도합산은 일반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지요.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다 이 말이에요. 사업용 건축물이 있는 땅. 이런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가 별도합산. 그리고 종합합산은 분리과세나 별도합산 제외하면 나머지 다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암기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분리과세 외우고 별도합산 이 정도 알아두면 나머지는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분리과세 등을 찾거나 별도합산을 찾거나 종합합산을 찾는 5개 중에서 종류 정도는 찾기가 쉽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하고 나머지는 이 문제 풀면서 지문 정리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고 암기는 이 정도만. 그래서 135페이지 문제 봅니다. 문제 28번에 보게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 것이다. 틀린 것. 그 말은 분리과세가 아닌 것 찾아라 이 말이죠. 1번에 보면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답과수원 그랬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과수원이니까 농지지요. 농지. 그래서 분리과세냐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 몇 줄.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 뭔 말입니까? 농지가 경작에 사용이 안 되고 결국에는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작에 사용이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분리과세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종합합산이다. 종합합산. 여기 보면 그래서 농지를 좀 연습을 하셔야 돼. 농지가 개인 소유 농지, 법인 소유 농지, 종종 소유 농지.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지는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됩니까? 내에 있어야 됩니까? 농지는 농촌에 있어야 되니까 아직도 그걸 잘 모르면 농지는 농촌에 있어야 돼. 농촌은 도시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외우려고 하니까 그것까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는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된다. 도시지역 항상 법에는 예외가 있어.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되지만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만 해당이 된다. 이런 지역의 농지로 그 농지가 사실상 영농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돼. 방금처럼
경작에 사용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해당돼야 되고 경작에 사용이 돼야 되고, 그러면 뭐가 되냐? 분리과세. 그럼 개인 소유 농지가 지역이 해당이 안 된다든가 경작에 사용이 안 되면 종합합산으로 와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1번이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2번에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랬죠. 자, 종중 소유는 농지와 임야가 있습니다. 종중 소유 농지 임야. 그래서 종중 소유 농지나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앞에가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1990년 5월 31일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1990년을 기해서 1990년 5월 31일을 기해서 그 이전에는 종중도 농지를 살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종중은 농지를 살 수가 없다. 알았습니까? 지금 종중 소유 농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방금 알려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배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농지법 배우죠. 농지법.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은 개인은 농지를 어떤 사람만 살 수 있냐? 영농 목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죠. 농지법에서 배우죠. 그래서 돈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농업인 아니고 그러면 농지를 살 수가 없다. 근데 예외가 있다겠죠. 예외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는 경우들, 주말농장이나 이런 경우들. 그래 1000제곱미터 이하인 주말농장은 영농 목적 아니어 사죠. 주말농장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외적인 사항이고 이걸 큰 틀을 알고 있어야 돼. 중개해 보려면. 어떤 사람이 농지에 갖고 하나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나해서 좀 사고 싶다. 그러면 도시에 살고 있다. 영농 목적이 아니면 1000제곱미터 이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농촌으로 주소 옮기고 이제 해야 돼. 그래야 농지를 살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소 옮기고 농촌으로 이사갈 생각이 있냐? 그래서 있어야 하고 그걸 안 하려면 1000제곱미터 이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인데 그것이 그 법이 개정된 것이 1990년 5월 31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31일 이후 6월 1일부터는 살 수가 없도록 한 거예요. 뭐 말이냐면 옛날에는 농지 아무나 살 수 있었고 지금 못 사죠.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개정된 것이 그때를 기해서.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세법에서 종중이 가지고 있는 농지 중 저율, 세율이 낮게 인정을 해준 것은 옛날에 살 수 있었을 때 산 사람만 인정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살 수 없었을 때 산 건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니까 시험 문제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가면 여러분들이 평상시는 뭐 종중 소유 농지 이렇게 나오지만 모의고사나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농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해가지요? 항상 본고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요 28번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 1번도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1번도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 그랬죠. 그러면 농지가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러기만 써놓으니까 뭐라고 이의신청을 했냐면 휴경농지 있죠. 휴경농지. 휴경농지도 그럼 여기에 들어간대. 그럼 휴경농지는 분리과세입니다. 또.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써줘야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본고사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허점이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게 알고 방금 두 개를 제가 설명을 잘 듣고 앞으로 이 문제 풀이를 하시라고. 알았죠? 그래서 뭐 시중에 나온 모의고사는 객관성이 없어. 알았습니까? 모의고사대로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게 알고 거기에 나와 있는 2번 그래서 앞으로 종중소유 농지나 종중소유이면 앞에가 날짜가 붙게 되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문제 풀면 돼. 그래서 나온 겁니다. 3번에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도시지역 밖에 그랬죠. 자, 축산용, 목장용지도
농지하고 똑같이 풀면 돼.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된다. 내에서는 개발된 녹지지역만 해당이 된다. 축산용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알았죠? 그러면 3번도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도시지역 밖에 자리 있죠. 기준면적 이내지요. 기준면적 이내니까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다. 기준면적 이내가 뭔지 알겠죠?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은 필요 없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종합입니다. 그래서 맞고. 3번에 부동산 투자예사법에 의한 투자예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4번은 처음 봤죠? 안 배운 거예요. 4번은.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배운 거니까 넘어가면 돼. 알았죠? 있고 또 있고 한 사람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 안 배운 걸 어떻게 하려고 있고 또 있고. 5번에 해원제 골프장도로 구분 대상이 되는 토지다.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죠. 그러니까 고율 4%에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분리과세 4%. 그래서 1번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 4번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여기에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용지와 같이 0.2% 분리과세 된 것인데 공장용지만 알아주고 기타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건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게만 알면 돼. 공장용지 외에 0.2%가 많이 들어있다. 4번이 그 속에 하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보고 실제 시험은 4번처럼 안 배운 것도 나와. 암기 안 한 것도. 근데 뭐 때문에 나오냐? 1번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 사람이 1번을 안가 모른가 보자. 1번을 몰라보면 복잡해져 버려. 4번도 있고. 요사이 시험 문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포인트를 못 찾아내면 이제 복잡해 문제가. 안 배운 것도 있고 이러게 돼. 안 배운 것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29번. 또 분리과 거기는 법인 소유,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것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죠. 여기 보시고 법인 소유 농지 그랬죠. 법인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있다. 분리과세가 4가지가 있다. 4가지를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법인은 일반 법인이 대부분이고 영농법인 거의 없죠. 그럽니까? 시중에 법인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일반 법인이고 영농법인 거의 없죠. 그럽니까? 많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법인이 10,000개 있으면 영농법인은 몇 개 정도? 1%도 안 돼. 알았죠? 그걸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수를 안 씌워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로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법인의 종류가 엄청, 법인의 수가 수없이 많이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중에서 영농법인은 몇 개 안 된다. 알았죠? 그러게 알고. 그래서 그럼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뭐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영농조합, 영농조합법인 있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영농조합이 아닌 농업회사 법인 2가지뿐이 없어. 특수법인. 알았죠?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여기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들이 그래서 조합을 결성해서 한 것이 조합이고 조합에 대한 법인이고 그리고 여기는 조합 형태가 아닌 이건 주식회사 형태가 해당된 것이고 알았죠? 2가지만. 그러니까 영농조합 잘 알죠? 시골에 가면 영농조합들 농촌에 가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닌 것은 농업에서 2가지뿐이 없어. 그래서 이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만 분리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법인 소유 농지 중 분리과세가 된 것은 원칙적으로 1번뿐이 없는 거예요. 알았죠? 나머지 일반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전부 다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공사 중에서 농촌을 위한 공사가 뭐 있습니까? 농어촌 공사 있죠? 농어촌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리고 비영리법인 하나 인정해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알죠? 비영리. 그래서 뭐 과원이나 이런 데들. 여기는 뭐 해야 되냐? 그 대신에 자가 소비해야 된다. 그래서 과원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농지에 생산한 농산물을 식량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팔면 안 돼.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있으면
여기도 안 됩니다. 종합합산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 간척은 농지. 간척은 농지도 이것도 사실상 영농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분리과세를 해준다. 4개뿐입니다. 그래서 4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사이 시험 문제는 아까처럼 이야기한 대로 옛날 시험 문제는 법인 소유 농지 중 분리과세가 아닌 것 찾아라 29번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것 아니야. 이 중에서 하나 정도.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맞냐 틀리냐. 맞죠? 뭐 이런 거 하나 골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4가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29번 답을 찾아보면 틀린 것 1번 한국농어촌공사고 2번은 사회복지법인이고 그가 소비용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2번은 소비용 밑줄 긋고 3번은 매립 간척은 농지로 과세기를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다겠죠. 거기다 밑줄 사용하지 있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안 돼. 이것도 실제 사용이 돼야 된다. 4번은 농업법인이죠. 5번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거기도 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거기는 매립 간척은 것인데 사실상 사용이 안 되니까 분리과세가 아니다. 그래서 29번 갖고 법인 소유 농지 끝냅니다. 법인 소유 농지. 30번 X, 31번 분리과세 대상 중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 1번 과세기준 현재 특별시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에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전이다 그랬죠. 여기는 문제에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문제를 풀면 돼. 문제만 푼다고 하면 알았죠?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그러면 답만 찾아보면 1번 분리과세 농지죠. 0.07%. 2번은 사회복지법인이죠. 그래서 법인 소유 농지지요. 분리과세 0.07%. 3번은 임야지요. 임야. 자연환경지구 안에 분리과세 임야 0.07%. 4번 종중소유 임야도 0.07%. 5번에 과세기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입니다. 그럼 얼마냐? 0.2%야. 그럼 세율이 다른 하나가 뭡니까?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5번은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알겠죠? 5번은 염전은 안 배웠죠? 염전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염전 하나를 추가로 외워. 자, 염전이 뭐입니까? 염전이 소금을 만드는 데가 염전이죠. 바닷가에. 그래서 앞으로 세법 시간에 염전은 뭐라고 하냐? 소금공장이에요. 소금공장. 염전 소금공장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장용지다 하면 공장용지. 공장용지니까 얼마? 0.2%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염전은 소금공장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문제를 풀어. 알았습니까? 10월달까지. 그래서 지나가다 염전 보이면 소금공장이 있구나. 그러고 그 염전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용지다. 이렇게 알려줘 옆 사람한테. 알았죠? 자, 32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몇 개냐? 자, 기억에 나대지 알죠?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분리과세도 아니고 별도합산도 아니니까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하면 돼. 별도합산은 사업용 건물이 있어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니은 잘 보시고 허가를 받아야 될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다. 뭐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죠? 뭐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두 가지는 알아야겠죠? 여기에 보면 별도합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어. 두 가지. 바로 별도합산에서 제외되고 종합합산으로 가는 것. 두 가지. 첫 번째가 뭐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두 번째가 가액 미달. 몇 프로 미달? 몇 프로? 음료수 이름하고 똑같다니까 몇 프로? 2%. 벌써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는 회전 횟수를 좀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가액 미달 2%의 미달한 경우. 두 가지는 건물이 있어도 사업용 건물이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된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래 두 가지. 니은이 바로 뭐입니까?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물이 있어도 별도 합산에서 제외돼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래서 니은은 종합합산입니다. 그리고 디귿은 군지역에 소지한 기준면적 이내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어디로? 자, 분리과세죠. 자, 공장용지 모르시면 안 돼. 농지나 공장용지는 시험 볼 때마다 나와, 이게 나오면. 그래서 공장용지는 구분하는 연습을 자꾸 하고, 시지역과 무엇으로 구분했습니까? 군지역으로. 항상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하는 건, 시지역은 도시고 군지역은 도시가 아니고, 도시의 공장은 어디서 해야 된다? 도시의 공장은 아무 데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럼 어디서 해야 된다? 산업단지에서 해야 된다. 공업지역에서 해야 된다. 공장 유치지역이 있으면 유치지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지역 내에서 해야 된다. 내에서 해야 분리과세가 돼. 그리고 내가 아니면 분리과세는 없어. 그러면 또 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인데, 도시의 공장은 이런 지역에서 기준면적 이내가 분리과세겠습니까? 초과가 분리과세겠습니까? 이내까지만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합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기준면적 이내라는 것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기준면적 초과는 필요 없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면 도시의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공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도시의 산업단지가 아니니까 분리과세는 없어. 그러면 공장 건물은 사업용 건물이죠. 사업용 건물이니까 별도 합산, 이것 하나가 별도 합산으로 간다. 그리고 여기도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가고. 자, 군지역은 도시 아니죠. 구분한 것은 뭐냐? 여기는 산업단지 내에서 해야 되고, 여기는 전지역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기준면적 이내, 기준면적 이내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고, 초과한 것은 종합합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초과는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초과는 전부 종합이에요. 그냥 공장용지가 기준면적 초과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절반 남았죠. 절반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가고? 분리과세로 가고. 그리고 시지역에서 산업단지 아니면 이건 하나만 어디로 가야 된다? 별도 합산으로 간다. 알았죠? 그러면 자, 그런 식으로 하고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디귿 다시 보시고, 군지역이니까 위에 시지역이 아니라 아래 군지역이구나. 도시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기준면적 이내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 분리과세로 가야 돼. 그래서 디귿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리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건 뭐입니까? 비과세예요. 비과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 자꾸 익혀야 돼.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알았죠? 이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 비과세입니다. 이 선풍기를 일부러 해놓은 겁니까? 왜? 요리 오라고? 오라고? 나는 뭐 벽이 더워서 그런지 알고. 미음, 도시지역 밖에 소지하는 법인 소유 목장용지로. 도시지역 밖에 있죠. 목장용지는 어떻게 봐야 되나? 농지하고 똑같이 보면 돼. 도시지역 밖에 있고, 목장용지로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이다? 분리과세. 고급 오락장은 사치성으로 분리과세죠. 고율 분리과세. 시옷에 나와. 시옷, 건축물, 공장 건축물 제외 밑줄을 긋고, 공장 건물은 제외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니까 2%지요.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바닥 면적을 제외, 거기다 밑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별도와 제외되고 종합합산으로 간다. 바닥 면적을 제외하고,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에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거기 2번 박스에서 니은하고 시옷 두 가지를 하면 별도와 제외된 거 두 가지가 다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두 가지 별도 제외된 것,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주의해야 될 것이 니은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전부가 종합으로 가고 2% 미달하면 무엇을 제외하고 바닥면적은 제외하고 종합으로 가고. 알았죠? 두 가지 시험 볼 때마다 지문으로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별도 합산에서 제외. 그래서 하고 여기는 분리과세는 총 몇 개입니까? 3개. 3개죠. 그래서 3번이 답. 33번 X, 34번 X하고 35번도 X하고 36번 갑니다. 세법의 계산 문제는 다 풀어라겠죠. 안 풀고 찍고 나온 사람은 후회할 거예요. 후회. 왜 그러냐면 학개론 문제하고 틀려. 알았죠? 학개론은 시간도 부족하고 이러게 하지만 세법은 시간도 남고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계산 숫자 나오고 계산 문제 나오면 다 풀고 해요. 세법.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 구분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이죠. 그러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그러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200이고 연면적이 1000이고 연면적 필요 없죠. 바닥 면적만 필요하고 토지가 3000이고 시가표준액이 2억이고 부속 토지가 120억이고 너무 차이 나죠.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20억인데 건물이 2억분이 안 된다. 그러면 뭐입니까? 가액 미달이요. 그러면 빨리 토지가액의 120억의 2%를 해봐. 120억의 2%면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요. 2억 4천이죠. 120억의 2% 오면 그러면 2억은 2억 4천이 못 되니까 2% 미달한다.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야 돼. 알았죠? 토지가액의 2%는 2억 4천인데 건물가액이 2억분이 안 되니까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한 경우다. 그러면 바닥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어디로 갑니까? 종합합산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닥 면적이 얼마입니까? 200만 별도 합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종합합산으로 가야 돼. 그럼 3천 중에서 200만 별도 합산이고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2800이 종합합산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 그래서 숫자가 혹시 건물의 시가표준에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나왔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가액 미달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 알았죠? 문제 유형만 잘 봐둔다 이 말이에요. 봤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 37번 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에 밑줄 긋고 일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300이고 토지 면적이 1500일 때 종합합산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냐.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은 3배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37번 문제를 보니까 여기는 시가표준액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가액 미달을 따질 수가 없다. 가액 미달은 아닌 것으로 보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말. 그러면은 건물의 바닥 면적이 300이고 여기 보면은 건물의 바닥 면적이 300이고 토지가 1500이고 그러면 별도 합산은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다겠죠. 항상 1층 바닥 면적에다 곱해야 돼. 300제곱미터 곱하기 상업지역이 몇 배입니까? 3배. 300에 3배니까 900. 그러니까 900까지가 별도 합산이고 이건 기준면적 별도 합산이고 초과한 600이 뭐이 됩니까? 종합합산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여기는 종합합산을 물어봤으니까 얼마입니까? 600이다. 별도 합산을 물어봤으면 900이죠. 3, 3은 9. 그래서 37번 잘 보시고 그러니까 별도 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를 계산한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만 보면 되죠. 항상 바닥 면적에다 곱해주면 된다. 38번 X하고 39번입니다. 39번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그대로 나왔던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비과세 면제는 아니다.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그랬죠. 뭔 말입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면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된다. 누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재산세가 토지 중 누진된 것은 뭐뿐이 없습니까? 저기 보시고 그러면 토지 중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누진세율은 뭐가 누진입니까? 아까 그러게 많이 해봤는데 또 모른 척. 누진세율은 연원만 누진이죠요. 연원만 누진. 이건 누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들은 또 금액이 얼마든 간에 0.07%. 과세 표준이 증가해도 세금이 누진된 것이 아니라 비례관계다. 비례관계.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면 여기 보고 공장용지로 공장용지가 과세 표준이 1억이다. 0.2%면 얼마? 0.2%면 20만원. 20만원. 계산 신경 쓰지 말고 했으니까 2억이면 0.2%죠. 그럼 얼마? 40만원. 요 과세 표준이 증가 2배로 증가하냐 세금도 2배로 증가했죠. 누진이 아니라 누진적으로 증가된 것이 아니라 비례관계다 이 말. 비례관계. 그래서 비례세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얘가 초과누진세율이 되면 금액이 크면 세율이 올라가 불죠. 그래서 세금이 비례가 아니라 연원보다 더 많이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요사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기요금이 에어컨 많이 틀었죠. 그러면 1kg 사용한 것이 만원이면 3kg면 3만원이 아니라 누진된다 이 말이에요. 4만원 5만원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kg를 썼다 그러면 1kg 만원인데 10kg 쓰면 10만원이 아니라 한 50만원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런지 알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아껴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누진되니까. 비례면 쓸만하죠. 1kg 만원이면 뭐 10kg 써봤자 10만원 내고 써불고. 알았습니까? 20kg 써봤자 20만원 뿐이 안 돼. 근데 20kg 한번 쓰면 한 10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세금도 그런다. 그러니까 토지 살 때 별도합산, 종합합산 사면 누진되니까 신경 써서 사시라고. 알았죠? 비례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보유세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매년 세금을 많이 낼 것이다. 그러면 팔아가고 돈 좀 남았는데 그동안에 낸 세금 빼고 못 오고 팔 때 세금 빼니까 나에게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 결국엔 누가 돈 벌어갑니까? 보유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벌어가고, 팔 때 양도 국세니까 국가가 돈 벌어가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동산 사면 1억이 남았다. 그럼 국가하고 나눠서 쓸 생각을 해야 돼. 1억 벌어갖고 국가가 50% 정도 가져가고 내가 50% 정도 이렇게 하고, 국가는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절반 가져갑니다. 우리는 돈 투자해갖고 해갖고 고생해갖고 절반 벌어오고. 알았죠? 그런지 알고 부동산을 사야 돼. 그래서 세금을 피해가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39번 문제 보시고,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 이건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분리과세는 누진 안 되지요. 그러면 1번에 과세 기준을 현재 군지역에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그러면 여기도 군지역은 도시 아니지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바뀌다 이렇게 되고, 개인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 실제 사용되고 있죠. 실제 사용도 되고 있고 농지니까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분리과세 0.07%죠. 그러니까 누진이 안 돼. 이것은 과세 표준이 증가해도 비례관계다. 니은에 보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될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뭐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이니까 이건 누진되지요. 안 봐도 초과 누진세율. 별도합산이어도 누진이고 종합합산이 누진이.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바로 해당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답만 찾기는 쉬워. 몇 가지를 딱 알아놓으면. 그리고 반드시 2번 알아야 된다겠죠. 모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에서 제외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리고 3번 80년 5월 1일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네요. 종중 소유이면 분리과세 해준다겠죠. 그리고 거기가 80년 5월 1일부터 가지고 있죠.
말을 바꾸면 90년 5월 30일 이전에 샀습니까? 아닙니까? 이전에 샀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분리과세. 알았죠? 날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분리과세 0.07%. 4번은 해원제 골프장이죠? 해원제 골프장의 부속토지는 4%짜리입니다. 분리과세.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분리과세 4%짜리. 그러니까 2번이 종합합산으로 누진세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음 누진세율 적용된 걸 찾아라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문제를 어렵게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니까 주의하시라고. 그래서 39번에 2번입니다. 거기가 답이 3번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고치고 40번 X 이제 그만하고 41번도 X, 42번도 X, 43번 X 거기까지 X하고 문제를 많이 여러 문제 풀어볼 필요는 없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익히고 몇 문제만 풀어보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146페이지로 가시고 요약집 재산세 비과세 한번 보시고 재산세 비과세가 저기 56페이지 나와 있죠. 자, 항상 비과세는 종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취득세 비과세 5종류, 재산세 비과세 또한 5종류 정도뿐이 안 됩니다.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번 아까 나오던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다시 확인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 3번에 1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뭐뭐 제외 논밭, 과수원, 대지를 제외죠. 전답과수원, 대지를 제외한 토지만 비과세다. 그러면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다 이 말이죠. 2번 최종님, 시험님. 3번 자연보존지구 보존에 밑줄 긋고 보존, 보존이 보존, 보, 비읍이죠. 비과세, 비읍 같은 짝이거나 이렇게 하면 돼. 4번에 백두대간도 백 알았습니까? 그래서 뭐 자연보존지구도 있지만 자연환경지구도 있고 그럽니다. 자연환경지구는 비읍 안 들어가니까 과세. 알았죠? 그래서 그러게 알고 있으면 되고 4번은 임시건축물 비과세입니다. 5번은 선박이니까 넘어가고 6번에 당해연도에 올해 철거하기로 확정되면 비과세를 해준다. 아래 박스 비과세 페이지에 나와 있죠.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 사치성 재산이면 비과세 제외 과세. 그걸 잘 보셔야 돼. 알았죠? 수익사업 그리고 사치성 재산이나 그런 것들은 과세된다. 그만 보고 문제 146페이지 44번 이제 뭐 문제만 보고 안 보고 오는 걸 연습을 이제 해야 돼. 방금 보고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비과세 틀린 것 1번 최종님, 시험님 자연보존지구 나와 있죠? 비과세. 2번은 무덤 그러면 묘지예요. 묘지. 묘지는 아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입니다. 3번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 비과세. 4번 임시건축물로 1년 미만인 별장은 과세. 무엇은 과세? 사치성 재산이면 과세. 그거 주의하셔야 돼. 임시건축 1년 미만만 보고 와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별장. 5번에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과수원 대지를 제외하면 비과세.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제만 풀어보면 돼 그냥. 알았습니까? 45번 X하고 46번 한 문제 더 보시고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 비과세지요. 2번 군사시설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 전답과수원 대지는 비과세가 아니라 전답과수원 대지 제외 이렇게 잘 나온다고. 3번에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유료면 유상 과세지요. 그거 주의하시고 4번에 임시건축물로 1년 미만이다. 아무 말이 없으면 사치성 재산 아닌 것으로 보면 돼. 아까처럼 별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5번 백두대간 비과세지요. 그래서 비과세 종류 그러니까
44번이나 46번 갖고 뭐 다른 것 한 것 아니고 이 문제 풀면서 비과세 종류 확인하고 넘어간다. 알았죠? 그래서 다시 암기를 했고 뒤로 넘겨서 46절 47번부터 나오죠. 부가징수. 항상 우리 세법의 세목별로 부가징수는 지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가 돼. 지문 정리만 하면 됩니다. 1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이다. 맞죠? 그래서 재산세 납기입니다. 재산세 납기가 시험 볼 때마다 나온다. 암기를 해야 돼. 재산세 납기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재산세 납기는 그림으로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다. 16일부터 말일이에요. 16일부터 말일. 7월과 9월이 돼. 5가지 중에서 토지만 9월이고 나머지는 7월이다. 이렇게 딱 외우면 돼. 그런데 주택은 토지 건물이 합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절반씩 내자 이렇게 되어 있다. 50%씩 낸다. 원래 토지가 9월이고 건물은 7월이 돼야 돼. 합산되어 있으니까 반반씩 낸다. 그 대신에 세금이 적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이면 한꺼번에 할 수 있다. 7월 달에 일괄 고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재산세 납기 어떤 것이 나와도 이제 맞힐 수 있어야 되고 1번 맞고 2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 연도 세액이 10만원은 초과한다. 왜 나온지 알겠죠? 10만원 초과하니까 함께 할 수 없어. 납기는 매년 2분의 1은 7월이고 나머지는 2분의 1은 9월이다. 맞죠? 3번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1000만원 초과할 때 신청을 받아 관할구에 관에 관계없이 거기다 몇 줄 관할구에 관계없이가 틀렸죠. 항상 지방세 물납은 지방세 재산세만 할 수 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물납은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할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관계없이에다 몇 줄 긋고 거기가 틀렸다고 알면 되겠죠. 4번에 재산세가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납부기 10일 전까지 해야 된다. 5번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500만원 초과, 물납은 1000만원 초과.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만 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못 합니다. 그래서 48번 X, 49번 X, 50번도 X하고 51번 보고 틀린 거 찾아라. 1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그래서 보통징수 재산세는 고지서뿐이 없지요. 신고 납부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맞고 2번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는다. 소액징수 면제지요.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입니다. 3번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40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별장 1000분의 40이면 4%죠. 4% 별장 4% 맞죠.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별장과 주택은 납기도 똑같다겠죠. 토지건물 함께 과세되니까 함께 과세되고 그리고 납기도 절반 50%는 7월이고 50%는 9월이다 이 말이에요. 4번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산금, 중과상금 적용을 배제한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가산금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번 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재산세 체납된 경우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다. 체납 재산세 체납하면 압류 문제 압류. 그 재산에만 할 수 있다. 다른 재산에도 할 수 있다.
다른 재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 5번도 이런 말입니다. 또 이탁자, 수탁자, 이탁자, 수탁자가 A가 이탁자, B가 수탁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탁자,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맡겼다. 자, A 부동산을 신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A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 안 했어. 그러면 A 부동산에만 압류한다 이런 게 되어있죠 지금. 그런데 위탁자 갑이 을에게 신탁을 했는데 신탁 부동산이 A도 있고 B도 있고 이게 누구 겁니까? 전부 다 갑이 거, 갑 거예요. 갑 것. 근데 신탁 재산이 2개 이상이죠. 이럴 때 이런 이야기 2개 이상일 때 A 부동산에 대한 체납하면 그 재산세를 A 부동산에만 압류한 것이 아니라 신탁 재산,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수탁자 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 없고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거기가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신탁에가 다른 재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재산에도 압류 가능합니다. 그래 거기에 나와 있는 5번 지문. 그래서 5번이 틀렸다. 52번 X, 53번 1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있죠. 목적세. 그래서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병기세예요. 병기세.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함께 나란히 고지가 되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겠죠. 병기세는 지역자원 시설세 한 개뿐이다. 그래서 1번 갖고 그 지역자원 시설세와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란히 고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확인합니다. 2번은 그러면 재산세가 과세되는 모든 토지건축물 주택은 재산세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재산세 과세 표준에 1000분의 1.4 지금 특례세율 나오죠.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그럽니까? 어디만?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이 틀려. 모든 부동산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그것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서만 그런다.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된 경우에는 그 세액을 포함한 금액에 20%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를 과세할 때는 부가세 계산,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분 제외입니다. 그래 도시지역분. 그래서 도시지역분을 제외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시지역분이라고 통상 우리가 표시를 하고, 도시지역분은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해야 돼. 제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요 두 개를 합원놈으로 한다겠죠? 그래 2번을 제외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만 갖고 해야 돼.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알았습니까? 알고 대답 안 합니까? 모르고 안 합니까? 요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원래 재산세에다 2번이 더해진다고. 그러면 여러 개 나와.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만원이다. 근데 여기가 도시지역분이 3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원래 1번은 얼마뿐이 안 됩니까? 원래 1번은 70만원뿐이 안 되죠. 2번이 얼마고 30만원이고, 그래서 합해서 100만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얼마 갖고 해야 돼? 70만원만 갖고 해야 된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분을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포함한다겠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거기에 나와 있는 3번 지문을 연습하면서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돼.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분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를 발부하되 토지와 주택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여 각 한 장 또는 물건별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은 한 장이 아니라 토지 따로 주택 따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4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토지하고 주택을 합의를 하나로 해보면 안 된다. 5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기 개시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된다. 자, 고지서는 납기 개시 전까지 보내야 됩니까? 며칠 전? 5일 전입니다.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 돈 마련을 시간을 줘야 돼. 알았습니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가 교부가 돼야 된다.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알았죠? 아까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물납 신청은 납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런 정도만 확인하고 54번 X하고 55번 앞에서 나온 것 정도 나오면 아는 체를 해야 됩니다. 1번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에는 재산세만 해당이 된다. 맞죠? 그래서 확인하고 물납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낸 거니까 금액이 커야 돼. 1000만원 초과. 분납은 500만원 초과. 분납은 별로 중요치 않아. 나누어서 낸 것에 불과한 거니까. 알았죠? 그리고 물납은 지방세 중 재산세만 해당된다. 국세는 안 됩니다. 재산세만 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다 가능하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그래서 1번 맞고 2번에 재산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만 해당되지요. 선박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3번에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신청을 해야 된다.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돼. 신청은 10일 전까지. 물납은 고지서는 언제까지?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4번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4번 참고적으로 보고 5번 물납허가 받은 부동산을 물납할 때는 납부기한에 납부한 것 당연한 말이죠. 물납했으면 납부한 것을 봐야 된다. 그러므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물납을 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납을 하면 가산금 없지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56번 X 57번 보시고 각 세목에 납부할 세액이 다음 자료 같은 경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분할납부 최대 가능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죠. 자, 재산세가 1500만원이다. 도시지역분이 6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물납, 분납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분납은 500만원 초과하면 할 수 있죠. 물납은 1000만원 초과죠. 분할납부는 500만원 초과. 분할납부 가능하죠. 그리고 물납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숫자를 잘 몰라갖고 말 안 한 거예요 지금. 1000만원 초과하면 할 수 있다. 1000만원 초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1500만원이지요. 근데 왜 초과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 1000만원, 1500만원은 1000만원 초과죠. 1000만원 초과.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또 있어. 1500만원은 1000만원을 보다 많다니까. 알았죠? 뭐라고 그래도 해갖고
가로 때문에 지금 그러죠. 가로 때문에 누가 600만 원을 빼라고 그랬까니 벌써 빼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여기 보면요. 그래서 내가 써놓고 지금 안 지운 거야. 뭐 들 때만 빼라.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만 제고 분할납부나 분할납부 할 때는 제 아닙니다. 이건 가산한 금액으로 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갖고 분할납부를 해야 됩니까? 1,500만 원 갖고 해야 돼. 포함된 금액으로 연습을 해야 연습을. 지방교육세는 얼마 갖고? 900만 원 갖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9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900만 원 곱하기 20%지요. 지방교육세 20% 부가세. 그래서 2구 180만 원. 18이 아니라 180만 원 그래야 돼.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얼마다? 180만 원이다. 이렇게 써야 돼. 알았죠? 거기를 갖다가 또 1,500만 원에 20% 해갖고 300만 원 써보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명심하시고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분을 제외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분할납부. 지금 분할납부 최대 가능액은 얼마냐? 분할납부. 여기를 보시고 그 교재 이제 그만 보고 배운 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 분할납부는 재산세 분할납부 500만 원 초과지요. 500만 원 초과하면 할 수 있다. 며칠 내로 할 수 있다. 45일 내로 할 수 있다. 방법은 1번 500만 원 초과하고 1번이 얼마? 보고해라겠죠. 500만 원을 초과하고 얼마 이하? 그럼 2번은 얼마 초과? 여기 보고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500만 원 초과지요. 500만 원 초과하고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이렇게 해라니까요.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초과해야 할 수 있고 초과한데 1,000만 원 이하일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할 대로 이렇게 나눈다. 요 금액을 보고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도 500만 원 초과죠. 양도소득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지요. 여기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면 여기는 2개월이죠. 2개월 내로. 여기도 2개월 내로. 요 2개월. 그리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500만 원 초과니까 똑같아. 방법이 여러 개 같고. 재산세는 1,000만 원 초과지요. 근데 여기다 1번에다가 1,000만 원 이하 그렇게 한 사람은 속이 없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거나. 얘가 1,000만 원이니까 얼마? 2,000만 원. 이걸 자꾸 보고 연습을 하시라 이 말. 알았습니까? 다 외워보려고 하지 말고 암기도 안 된 사람들이 이거 자꾸 보고 500만 원 초과하니까 500만 원 다음에 1,000만 원. 여기가 1,000만 원 초과하면 할 수 있다. 여기가 외우지요. 여기까지 암기하고 있으니까 방법은 2,000만 원이야. 2,000만 원 초과. 그러면 1번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 이하면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나누어낸다. 얼마 초과한 금액?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나누어낸다. 2번은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낸다. 여기도 1번은 얼마 초과한 금액?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다니까. 여러분 보고 써보면 돼. 1,000만 원 초과 금액. 여기도 이 금액 보고 쓰면 되고 1,000만 원, 500만 원 초과한 금액. 여기는 무조건 얼마? 똑같이 50% 이하를 나누어낸다. 교재 보고 아무리 잘 필요 없어. 이건 정확히 외워야 돼. 알았습니까? 시험 볼 때마다 나오고 있어. 작년은 나오고 재작년 나오고. 바로 분납 방법.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지금 분할납부가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문제에서 1,500만 원이다니까 포함해야 돼. 알았습니까? 가산 포함해 갖고 해야 된다. 1,500만 원이면 여기 보시고 납기까지 45일 내로, 그러니까 나누어내. 한꺼번에 낸 것이 아니라 납기까지 내고 45일 내로 내고. 그럼 1,500만 원이면 2번이죠. 2번 1,000만 원 초과니까 50% 이하. 그러면 1,500만 원에 50%면 얼마? 750만 원
이하를 써진 그대로 오면 돼. 이하를 낸다. 그럼 750만원 이하가 납기까지입니까? 45일 내입니까? 앞에입니까? 뒤에입니까? 750만원 이하가 어디에 어디? 이날 낸 것이 나누어 낸 겁니까? 이날 낸 것이 나누어 낸 겁니까? 뒤에 낸 것이 나누어 낸 거지. 그냥 그 써진 그대로. 그러니까 50% 이하를 나누어 낸다. 750만원 750만원 이하를 나누어 낸다. 납기까지는 750만원 여가 이하면 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 그래야 맞죠. 숫자가 두 개 해서 1,500만원이 맞아야 되니까. 알았죠? 지금부터 이걸 해결 못하면 안 돼. 이제 그럼 적당히 그러니까 다른 이론적인 것은 이해하고 막 적당히 해놔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재산세가 1,500만원일 때 납기까지를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냐. 이렇게 납기까지 내야 될 세금은 얼마? 750만원 이상 이렇게 써야 맞아. 그리고 나누어 분납 가능액은 얼마냐. 이것이 분납세액이에요. 이것이 나누어 낸 금액이죠. 그러니까 750만원 이하. 그러면 750만원 이하면 최대 얼마? 750만원 이하는 아래죠. 최고는 얼마? 750만원. 그러니까 최대 가능액은 얼마다? 750만원이라고 답을 써야 된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지방교육세는 얼마고? 180만원이고 분납 최대 가능 금액은 750만원이고 알았죠? 답은 4번이야. 4번. 뭐라고 막 이야기하지 말으라니까.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뭐 말이 많아. 그래갖고 답이 지금 틀리니까 그러죠. 답은 신경 쓰지 마. 오답이에요. 오답. 알았습니까? 교재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이 잘못되어 있다. 지금 해설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57번의 해설을 보니까 2번이라고 했는데 2번이 아니라 4번이고 4번. 4번이 정답입니다. 분할납부 대상자는 재산세 납부세액 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을 제외한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세액에서 제외라고 써져 있죠. 제외하고 500만원을 초과 납부 의무자에 해당해야 된다 그랬죠. 그가 포함이에요. 포함. 분할납부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러게 한 거고 45일 내에 나누어 낸다. 그리고 또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제외한다 그랬죠. 지방교육세는 제외가 맞는데 분할납부는 포함입니다. 그래서 요 기출문제에도 우리 시험문제도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 문제집 하기 전에 했던 기본서 할 때 내 그렇게 기본서에도 그렇게 써졌고 요 문제는 요 풀이를 잘못해 놓은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기 알고 답이 4번이고 그 해설 저기 고쳐야 돼. 앞에 부분 포함 지방교육세만 제외 딱 암기하고 올해 시험 문제 그래도 나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됐지요? 자, 그만 보고 58번 나와 있죠? 5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